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홍콩대 특집 2편. 홍콩대 입학의 중요한 합격 요소는? 네, 어김없이 멘토 진영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몽쌤도 잘 지내셨죠? 네, 아유, 뭐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여러 학생들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지난 편에서 그 홍콩대학교 개요, 학교 순위, 유학 비용 등등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더 중요한 내용이죠. 홍콩대 합격의 중요한 요소 과연 무엇일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진영쌤,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죠? 네, 일단 오늘 홍콩대 입학 조건과 합격의 중요한 요소, 자소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여러 합격 사례 바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뭐 참고로 진영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요. 또 저희 학생들 멘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내셔널 전형에 속하잖아요. 뭐 IB, SAT, AP, 그리고 A레벨 등등 뭐 이런 전형에 속하는데,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요소, 바로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시험 점수입니다. 시험은 IB, A레벨, SAT, AP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진영쌤, 홍콩대학교에 합격하려면 시험별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안정권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IB 전형 입결은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홍콩대 및 과기대 기준으로 대학교로 IB 37점에서 42점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인기학과인 이제 IBGM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2점에서 43점 이상을 보는 게 안정권. IB 37에 42 이게 안정권 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SAT나 AP 전형은 어떨까요? SAT와 AP 합격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1,400 후반에서 1,500 이상이 안정권이고, 대부분 AP는 최소 5과목 이상 5점을 받아야 안정권 등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SAT, AP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B나 A레벨보다는 조금 더 인정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콩대 사이트를 보면 IB나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SAT, AP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 SAT는 기본이고 AP에서 최대한 내 전공과 맞는 학과목 조합으로 많은 점수를 제출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A레벨 같은 경우 보통 전공의 과목을 맞춰 4과목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보통 이제 안정적인 점수 같은 경우에서는 A-스타와 2A에서 3A-스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학과에 따라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네.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도 봐도 1A 스타 2A 뭐 이렇게 받은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지금 그 진영쌤이 말씀하신 이 안정권 점수가 우리가 모든 대학과 모든 홍콩대와 모든 학과를 대변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네. 그냥 평균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갔던 학생하고, 그리고 진영쌤이 조사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생각에 이 또 합격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점수가 밑바탕이 돼야겠지만, 네. 전공별 입학 경쟁률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전공별로 요구되는 점수 기준치도 다르고, 그리고 그 지원하는 이 학생 수도 다르고요. 또 뽑는 선발 인원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상향, 적정, 하향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럼 다음 중요한 요소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다음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과목 조합이죠. 네, 진영쌤, 이 학과목 조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학과목 조합이란 지원하는 전공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과 이제 그 외 과목을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생 접학성을 과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학과목 조합 아주 중요하죠. IB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전공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 네. 점수 높게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공에 따른 이 과목 조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영쌤, 그렇다면 몇 가지만 사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IBG, 홍콩대 IBGM이나 아니면 AMPB 또는 이제 과기대 GBUS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무조건 하이 레벨로는 이코노믹과 비즈니스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학례로는 학생이 점수 받기 쉬운 과목이나 이제 아니면 매너매틱스로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학생의 상황이나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 제가 추천하는 과목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IB를 예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저희가 학생 멘토링을 해보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전공에 맞춘 학과목 조합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요즘 대학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성평가에 속하는 활동 내역이죠. 네,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이런 이 아시아 대학들은 아직 정량적 이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워낙 고득점자들도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들도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네, 진영쌤, 액티비티의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액티비티는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액티비티를 적게 했음에도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또한 액티비티에서 얼마나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이 여러 활동들을 내가 막 문어발식으로 늘려서 뭐 어떻게든 이 그 액티비티를 많이 했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한 가지의 활동을 했어도 얼마나 오래 듀레이션적으로 이 활동에서 무엇을 뭐 성취를 했는지 이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진영쌤, 이 홍콩대 의대에 들어가셨는데 진영쌤은 네. 입학 전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었죠? 저는 제가 이제 직접 하는 클럽 중 하나인 메리카 클럽 대표적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네. 부가적으로 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스튜던트 캔서와 그리고 제가 이제 남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커뮤니티 서비스 클럽에서 활동했습니다. 아, 의대생인 만큼 전공에 부합된 활동들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액티비티에서 물론 이제 그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가 있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한데 사실 이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를 갖고 있는 학생은요 정말 드물어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뭐 20-30명 지원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가 없다고 해서 뭐가 좀 불리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맞춘 그리고 진영쌤이 얘기한 여러 활동을 늘리기보다는 한 가지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얼마나 오래 꾸준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자소서와 인터뷰인데요. 자, 원서 접수 후에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사례 한두 가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영쌤, 자소서 인터뷰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 모든 학과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입시와 달리 뚜렷한 자소서 주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학생이 왜 이런 학과나 아니면 메이저를 가고 싶은지가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은 미국과 달리 자소서가 엄청나게 큰 셀링 포인트는 아니라서 엄청나게 큰 볼 필요는 없지만 학생이 가고픈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액티비티를 뭐 했는지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격에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는 워낙 고득점자가 많아서 이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소서나 이런 인터뷰 항목이 이 합격의 절대적 평가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국이나 영국, 유럽 대학들은 액티비티나 자소서 인터뷰 이런 것들로 어필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국내 대학 포함해서 아시아 대학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성적인 요소, 자소서나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학과별로 또 이런 요청하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요, 진영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설팅, 멘토링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내가 IB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AP나 뭐 이런 점수를 더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맞아요. 보통은 일단 IB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IB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IB로 입시 준비를 하면 IB 합산 점수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과목이라는 AP를 준비하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다만
충분히 준비하고 추가 어필 포인트로 AP 시험을 친다고 한다면 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진용쌤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메인 시험 점수, IB 전형이면 IB겠죠. 그냥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IB가 예를 들면은 42점이고 AP가 없는 학생과 IB가 40점이고 AP가 있는 학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제가 봤을 때 IB 42점이 더 유리하거든요. 불안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속한 이 메인 점수를 조금 더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영쌤,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합격의 중요한 요소 한 3가지 정도 압축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또 학생에 따라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홍콩대 입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진영쌤에게 1대1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금 더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저희는 합격 적합성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뭐 자소서, 인터뷰, 그리고 여러 가지 전공 매칭을 같이 하는 컨설팅 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콩대 입학을 지금 고민하는 후배 그리고 학생분들 아직까지 홍콩대학교는 메인 시험 분수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시험에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최근에 고득점자가 많아서 자소서나 급여 활동 영역도 잘 챙겨야 하니 지원하는 전공에 맞추어 잘 준비하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그 진영쌤과 함께 홍콩대 합격의 중요한 요소 저희가 쭉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